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18주차 5월 1일에서 5월 7일 사이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1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자본가 정치, 외교 정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자본가 정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극우 보수 세력의 연합임을 보여주는 국민의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극우 보수 세력과의 연합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대당의 실수 없이는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라고 하는 현재의 국회 다수당인 국회 제1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수 지지 세력 토대로 권력 노름하면서 필요시 보수 여야 정당이 담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부패한 보수 여야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검찰 수사, 공정성이 실종된 정치 현실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국민 소득은 대만과 비교해서 우리가 올랐느냐 뒤떨어졌느냐 라고는 그런 비교가 아니고, 국민 내부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서는 국민들 내부의 계급 계층 간의 엄청난 소득 격차, 재산 격차, 빈부 격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인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에 먹구름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고통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생필품을 중심으로 노동자 서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물가, 특히 외식 비용을 중심으로 30%씩 올라가고 있는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한국 금융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이 거의 완전히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 금융시장의 지배, 그 속에 놓인 한국 금융의 불안정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이라는 신화 속에 빚 거미줄에 걸린 인생들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국은 보호무역이고 약소국은 자유무역인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이 자유무역을 20여 년 추진해왔지만,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한미 간에 맺은 한미 FTA 협상이 아니라 자국 내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미국의 경제, 미국의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글로벌화와 제국주의 분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대기업들, 각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화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 간 아니면 동서양진영 간의 제국주의 전쟁의 분쟁 속에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업 성과금은 임금구조 왜곡의 결과입니다. 공기업 적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지만 성과급 자체가 문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있어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공공투자를 늘릴 것이냐, 개인과 가계의 각종 비용, 가스전기, 수도 등 각종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공기업이 무슨 특별한 성과를 통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자원 낭비를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요금처럼 전기요금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챗이 이제 책을 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AI 기술 발전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들, 이것을 인간이 그대로 이런 자연적 현상으로 내맡겨 둘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빈부격차 불안정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이런 AI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형평성 있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대학 교육 무상화와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대학의 실험실이 정말 투자가 되지 않아서 과연 그런 실험실을 통해서 배출되는 학생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과연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진 인력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학 교육의 무상화와 정상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 투기와 인간의 탐욕이 결합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고금리화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금융 자본이 부동산 시장 밀려들어오면 집값은 또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죽음이라든가, 또 집 없는 사람들의 전월세에 허덕이는, 그래서 이 금융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 특히 집 없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고통의 나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국가가 주택을 책임지는 주거 주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전환 없는 의료 난맥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의사 부족, 또 지역적 격차, 그리고 이 의료비의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는, 자본주의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의료 정책으로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시작도 하기 전에 포퓰리즘 타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 후퇴,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 복지 후퇴를 둘러싸고 프랑스 정부와
노동자 시민들의 이 격돌, 아주 격렬한 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유럽의 복지 정책과 비교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복지를 시작하기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이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용어로는 저출산이라고 합니다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 도구, 국가가 원하는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의 인간의 인격체인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즘은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공영방송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는 마약 문제,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의 문제들,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위험 사회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요 정책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일 8개 신문의 사설, 일주를 통해서 주간 정세 동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개 신문에 사설이 24건이고, 일주일이면 100건이 넘는 사설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100건이 넘는 사설 중에 노인 빈곤이나 노인 일자리 관련된 사설이 거의 일주일 내내 한 건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5천만 중에 1,000만이 20% 가까이가 이제 노인들이고, 노인의 빈곤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언론의 사설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걸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 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빈곤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소홀히할 수 없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이 노동개혁과 노동운동 탄압 문제입니다. 사실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그 대우를 받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한 노동관계법과 사회복지제도 등을 갖춘 것,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 기준, 국제적 규범에 과 일치하는 것, 이런 것이 노동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자본가 정권들은 노동개혁을, 노동법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더 장시간 노동에 내몰므로써 자본의 노동 착취를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본 편향적인 노동정책, 그걸 노동개혁이라 부르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 감사, 회계 자료 제출 압력은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것, 이것에 개입하고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다, 국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생태 문제입니다. 4대강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선정한 특정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가지고 4대강 오염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여론으로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과 핵무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계속 지진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이 원전도 모자라 계속 원전을 증설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기지 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정원을 개방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용산 공원 문제를 섣불리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국빈 방문에 취해 최소한의 체면이나 실리도 포기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외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내고 우리 얼굴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 외교에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외교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우리가 이 4대 강대국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것은 신냉전 체제의 전쟁적 상황으로 몰려가는, 내몰리는 그런 악수를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극우주의 세력의 미래는 군국주의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거 묻지마 미래지향은 바로 그 미래가 일본 회의, 일본 니폰 가이기라고 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 일본 현재 정치 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추진하는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일본의 미래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8주차 5월 1일에서 5월 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